여러분 안녕. 오늘은 양난 이후 변화된 조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토지세는 토지의 비옥도와 풍년과 흉년에 따른 세금 징수법인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세 기준의 복잡성과 토지 비옥도의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임진왜란을 겪으며 토지가 황폐화되면서 백성들의 세금 부담은 나날이 가중되어 갔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인조 때 풍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토지 1결당 4두를 징수하는 영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사실 영정법 초기에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누고 다시 그 상중하를 3등급으로 세분화했었습니다. 그리해서 최고 등급의 상상전은 20두, 하하전은 4두를 징수하였는데 대부분의 농지가 하하전으로 분류되어 실제로는 4두로 고정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엔 지방의 특산물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했었는데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특산물이라는 것이 생산량을 예측하기 어렵고 또한 자연재해로 생산량에 차질이 생긴다면 가격이 엄청 비싸지겠죠. 이런 점을 이용해서 곡물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납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방납도 만만치 않았던 게요. 방납업자들이 무슨 무료 봉사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백성들에게 받아가는 수수료가 꽤 비쌌습니다. 이 이는 명종 때 황해도 해주와 송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토지 1결당 1두씩 쌀을 세금으로 징수하여 방납의 폐단을 차단하는 대동제역을 모델로 하여 1659년 저서 동호문답을 통해 대공수미법을 선조에게 건의하지만 선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며 군량민 수급이 어려워지자 유성룡이 다시 대공수미법을 제안하여 1594년에 시행되지만 1년이 못돼 폐지됩니다. 사실 전쟁 중이라 세금 징수가 어려웠던 점도 있지만 지주들과 방납업자들의 방해 때문에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608년 광해군 때 한백겸의 건의, 이원익의 제청으로 다시 대공수미법이 실시됩니다. 이 대공수미법을 대동법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도 지주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에 경기도에 한정하여 실시합니다. 중앙에 선해청, 지방에 대동청을 두어서 이를 관장하게 하였고요. 1623년 인조즉위 후에는 조의기 다시 건의해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가 대동법 실시 지역으로 추가되었습니다만 충청도, 전라도는 이듬해인 1624년에 제외되었습니다. 인조 때 대동법 실시 지역이 축소된 이유는요. 당시 서인들이 곡물의 납부를 백성들의 충성심을 평가하는 척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종 즉위 후에는 김육, 조익이 재차 대동법 확대 실시를 강력히 주장하여 1651년 충청도, 1658년에는 전라도가 추가됩니다. 숙종 즉위 후 1678년 경상도에서 1708년 황해도에서 대동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로써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고요. 광해군 때부터 전국으로 확산되기까지 100년이 걸립니다.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뒤에는 1결당 12두를 징수했으며 산간지방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쌀 대신에 옷감, 돈으로 대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는 익류지역으로 분류해서 세금은 징수하지만 한양에 있는 경창으로 이동시키지 않았던 지역도 존재했습니다. 대동법 실시 이후 관청에 필요한 물건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여 수공업과 상업을 발달시켰습니다. 공인은 화폐를 활발히 유통시켰으며 상공업자들의 부를 축적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조선의 신분계층의 동요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내용은 조선 후기 사회변화 파트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조선 초기는 군역이 요역화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기가 오래되다 보니 발생한 현상인데요. 군역, 사실상의 요역을 면제받기 위해서 대립과 방군수포라고 해서요. 포를 납부하고 군역을 면제받는 것이 음성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조선 조정은 1년에 군포 2피를 납부하면 군역을 면제해주는 군적수포제를 실시했습니다.
숙종 때 소변통론, 대변통론 등이 거론되며 군역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을 양역 변통론이라고 합니다. 또한 1750년 호조 판서 박문수,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사 박문수가 맞아요. 그는 호전론을 주장하며 양반에게도 군역을 부담시키려고 하였으나 반대가 극심하여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백성들이 부담하던 포를 줄이자는 간필 호전론으로 발전하다 결국 영조대에 이르러 1년에 군포 한 피를 납부하게 하는 균역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균역청을 설치해서 간포에 따른 세수 부족을 어전세, 염세, 선세, 선무 군관포 징수, 결장미 등으로 보충합니다. 지금까지 조선 양난 이후 세금 제도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세금 제도의 기조는 이른바 감세, 즉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 이후 백성들의 삶이 어려웠던 점을 반영한 정책으로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붕당의 출발, 선조부터 숙종의 환구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